숨쉬고 계절마다 아름다움이 듬뿍 묻어나는 이곳. 다양한 멋을 가지고 있는 감성 여행지 완주의 매력을 걸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패킹 유튜버 떠나요입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자연의 도시 완주입니다. 백패커들 사이에서도 트레킹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행지로 완주를 골랐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여행 떠나보실까요? 오랜 세월 완주를 지키고 있는 성벽이 있습니다. 완주의 중요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완주의 8경 중 하나인 위봉산성인데요. 완주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곳인 만큼 여행의 첫 출발지로 정했습니다. 와, 여기가 조선 숙종 때 7년 동안 지어진 산성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기계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산성을 지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 계속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곳은 나라가 위급할 시 전주 경기전에 있는 태조 영정과 조경묘의 시조 위패를 숨겨놓기 위해 지어진 산성인데요. 전주에서 가장 가깝고 지형적으로 험난한 곳을 골라 외세가 쉽게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산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완주에 8경이 있다는 정보에 발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이제 이 길 따라서 내려가면은 폭포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른 한번 내려가 볼게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폭포 소리와 새들의 소리를 길잡이로 삼아 따라가 봅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완주 8경 중에 가장 절경이라는 위봉폭포로 가고 있습니다. 위봉폭포는 험준한 산속에 있어서 내려가서 보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데크길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계단길로 내려가다 보면은 아주 쉽게 위봉폭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데크 옆에 시 같은 짧은 글들이 놓여 있는데요. 폭포를 가는 길에 이 글을 한 번씩 감상하면서 내려가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 것 같네요. 이 길고 긴 데크길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얼른 내려가서 폭포의 모습을 더 가깝게 보고 싶네요. 와, 진짜 장관이네요. 아니, 살면서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있는가 싶어요. 제가 백패킹을 다니면서 이런 폭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게 바로 백패킹의 매력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여기는 그 길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곳이라서 어르신분들도 쉽게 다닐 수 있는 길이라서 산책 겸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풍경이 핸드폰 속에 안 담기는 게 너무 아쉬워요. 폭포가 너무 커서 핸드폰에 다 안 담겨요. 겨울이라 그런지 폭포 옆에 고드름 생긴 게
오히려 더 이 폭포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이 너무 맑아서 여름에는 이곳 주민분들이 이곳에서 피서를 즐기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여름에 와서 여름 폭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봉폭포에서 힘차게 떨어진 물이 흘러 완주 8경 중 하나, 대하저수지로 흘러간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하저수지는 사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 시원해지는 이 저수지의 풍경은 사실 일제강점기 당시 농수를 대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고 1989년 새로운 댐이 준공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저의 여행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완주의 위봉폭포도 보고 풍경이 좋다는 여러 곳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완주가 요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러 문화 공간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으로 유명한 한 공간에 가보겠습니다. (1980년에) 버려진 산업시설물을 개조해 만든 이곳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완주 주민들에게 휴식의 장소이자 문화의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공간의 역사를 증명하는 구조물과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어울리며 이곳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저를 반겨줍니다. 우와, 여기 낙서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분필 뽑아가지고 낙서해도 되는 건가 봐요. 오! 어렸을 때 벽에다 낙서하면은 엄마한테 막 혼났잖아요. 그런 반항 심리 때문에 더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낙서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으니까 가족분들끼리 오시면은 애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도 백패킹! 전 이제 사러 구경하러 가볼게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장님 여기 산속에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시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계기로 만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처음 만들어진 사립미술관이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사실 문화예술에 대한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네. 공간을 만들면서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 공연도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죠. 전라북도에 있는 작가들과 함께하는 전시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소상공인들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어떤 기회를 요구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공연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이건 공연이기보다도 그냥 전시 또는 박람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딱 들어온 순간 저기 저 등대 모양의 조형물이 눈에 띄었는데요. 혹시 저게 어떤 조형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가 1980년도에 만들어진 제지 공장인데요. 그때 사용되었던 굴뚝입니다. 굴뚝을 리모델링을 해서 고객들하고 소통을 하던 과정에서 등대라고들 많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굴뚝이 아니라 등대로 만들어지면서 여기 이름과 연관돼서 산속 등대로 만들어진 거죠. 이 공간에 오시는 방문객분들이 이 공간을 느끼면서 어떠한 것들을 기억하고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는지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기획자의 의도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굳이 여기서 반드시 오면 알아가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를 알아가기보다는 와서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뭔가를 좀 더 알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공간에서 하는 공간 투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그런 걸 활용하시면은 100% 여기 공간 느끼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 약간 쉼터 같은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완주에 처음 와보는 거거든요. 네. 혹시 제가 여기 완주에서 꼭 이것만은 해봐라, 여기만은 꼭 가봐라 하는 그런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식사는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완주는 일단 물이 맑기로 유명하고 콩이 좀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근교에 두부를 활용을 해서 하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추천드리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죠. 든든한 여행을 위해 완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먹으러 향했습니다. 저는 백패킹 다닐 때마다 그 지역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완주는 뭐가 유명할까 생각해 보니까 두부가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부 요리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일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완주에서 자란 콩으로 직접 만든 두부에 뜨끈한 육수와 양념장이 어우러진 두부전골과 보기만 해도 맛깔스러운 밑반찬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네, 완주가 두부가 유명하다 해서 왔거든요. 예. 네, 혹시 잘 오셨어요. 그래요? 예. 그럼 혹시 완주에 두부가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여기는 다른 곳하고 틀려서 직접 여기서 콩 농사를 지어요. 이 주민들이. 네. 예, 그래서 여기 밭에 보면은 저기도 콩밭이거든요. 근데 다 수확하고 지금은 얘는 올해 또 심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아예 다 주민분들께서 두부를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전혀 뭐 수입 콩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주민들이 지은 콩으로 주민들이 직접 두부를 만들어서 여기서 직접 판매를 하고 또 그냥 끓이고 로컬에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구나. 두부 비주얼이 조금 시판이랑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해요. 예. 고소하고 다 틀리고. 근데 특히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 두부 전골을 할 때 육수를 직접 끓여서 네. 그다음에 이제 화학 조미료 이런 것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먹고 나도 우리가 보통 보면 음식을 좀 약간 짠 음식을 먹으면 네. 갈증 나잖아요. 네, 근데 저희 네. 음식은 그런 갈증이 없어요. 한번 드셔보셔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너무 추웠는데 따끈한 국물 보니까 진짜 얼른 먹고 싶어요. 사장님께서 으깨서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두부가 주재료인 전골은 처음 보거든요. 근데 간이 완전 잘 돼 있어요. 포슬포슬하고 따끈한 두부 한 입에 얼어있었던 입안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간 지역에서 콩이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사장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주변이 산간 지역이고 물이 깨끗해서 콩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부 주재료가 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두부가 확실히 더 맛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식감도 좀 파스락파스락 약간 물러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약간 씹는 맛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짓수가 많다 보면은 뭔가 맛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확실히 약간 맛집의 느낌이 납니다. 반찬 가짓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 맛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진짜 맛있어요. 완주의 두부 요리가 왜 유명한지 알 수 있었던 든든한 한 끼였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만끽한 뒤 다음 목적지인 불명산으로 향했습니다.
보는 곳마다 촘촘히 자리하고 있는 나무들의 모습과 따스하게 감싸주는 겨울의 햇살이 있는 불명산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여기 불명산은 그렇게 어려운 트레킹 코스가 아니어서 초보자분들도 트레킹 입문용으로 유명한 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산책 겸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셔도 충분히 그런 자연을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걸음마다 밟히는 낙엽잎 소리와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가 마치 자연의 악기와도 같아 걷는 내내 음악을 감상하는 듯합니다. 아, 물 진짜 깨끗하다. 불명산에 왔다면 불명산에 숨겨진 보물 역시 보고 가야겠죠? 트레킹 코스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저 위에 화엄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30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막 길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경사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조금 숨이 가쁩니다. 완주의 보물 화엄사를 찾았습니다. 고즈넉한 산 중턱에 자리 잡은 화엄사는 작은 규모의 사찰이지만 두 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사찰입니다. 또한 안도현 시인의 시 속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이기도 하는데요. 시 속에서 나온 화엄사의 진짜 모습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설사님이신가요? 네네. 네네. 여기 안도현 시인의 시를 따라서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혹시 이 절이 어떤 절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먼저 반갑고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수수해요. 사찰이 뭐 단청이 진하게 그려진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화엄사 중창비 네.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네. 그 원효대사 아시죠? 네네. 해골물. 그렇죠. 네. 일체유심주 아시죠? 네. 예. 그 원효대사와 또 의상대사께서 여기에서 수도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오, 예. 그 절이군요. 예, 그 기록으로 봤을 때 아마 신라 문무왕 이전에 창건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이 절을 다니면서 어느 감성 포인트들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실까요? 예, 저희 화엄사가 사실은 그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1970년대 중반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네. 예, 더 이렇게 귀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렇게 절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이곳에는 저희 완주군의 유일한 국보가 있고 또 보물도 있고 규모는 작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재가 지금 있는데 네. 제가 먼저 우화로를 소개해 드릴까요? 우화로요? 예, 뒤편에 보시면 우화라는 거는 네. 꽃 비우자에 지금 꽃화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꽃비가 내린다는 그런 건축물이에요. 대단하죠. 네네. 이 건물이 지금 광해군 때 지었는데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꽃비를 계속 맡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름 예쁘죠? 네, 너무 예쁘네요. 예. 근데 이 건물 안쪽이 지금 강당처럼 되어 있어요. 네네.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보실까요? 네네. 네. 근데 누각이 뭐예요? 누각이라는 거는 마루 이렇게 높여서 2층으로 지은 그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네. 그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기둥으로 되어 있어서 네네. 공중에 건물이 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땅이 좁다 보니까 네. 밑에는 누각으로 지으면서 이 위에를 활용을 한 거예요. 강당으로. 그래서 절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여기는 강당으로 활용을 했던 것인데 제가 이 문을 이렇게 열어 보인 이유는 네. 따로 있어요. 어떤 이게 거요? 한옥은 이렇게 밖에서 풍경을 불러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경 효과라고 해서 이 극락전에서 바라봤을 때 멀리까지 네. 어떤 풍경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과의 어울림을 중요시 여기던 선조들의 생각이 듬뿍 담겨있는 우화로의 모습. 창문을 통해 보이는 자연의 모습이 왜 우화로가 보물인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다른 계절에도 한번 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여기는 한두 번 오셔가지고는 안 네, 되고 그니까요. 네, 매니아층이 있어요. 아. 계절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어. 계시고 개인적으로도 많이들 제가 소개를 해서 오셔요. 네, 그러면은 그냥 방문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무 때나 이렇게 다 방문해보고 구경할 수 있는 곳인 그렇죠. 건가요? 그런데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후에는 저기 대문을 닫아서 이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꽁꽁 숨겨놨나 봐요. 네, 꽁꽁 숨겨놨어도 보물은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보물이네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늙은 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곳 화암사.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지만 차분히 절을 바라보니 단번에 이해가 가는 별명이었습니다. 오래된 세월 속에서 나오는 여유로움. 차분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에 저도 잠시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난 뒤 발걸음을 돌려 다음 여행지로 향했습니다. 전 이곳 완주에서 한우로 유명한 고산시장에 왔는데요. 전 지역을 다닐 때마다 그 지역의 시장을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한우로 유명한 고산시장이 엄청 궁금하고 제일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어떨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흐르는 이곳 고산 미소시장은 평소에는 조용한 분위기지만 5일장이 들어서면 그 어떤 시장보다 활기가 흐른다고 합니다. 마침 시장 옆에서 곶감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품고 축제장으로 향했습니다. 우와, 곶감 엄청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곶감이 엄청 많네요. 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혹시 완주가 곶감이 많이 유명한가요? 예, 완주가 곶감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동상면은 씨가 없는 곶감이고 고동씨라고. 그리고 이제 두레씨하고 이런 그런 거는 이제 비봉 운주 쪽에 많이 나오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곶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곶감은 이제 예전처럼 천일건조해서 말리는데 깎아서 햇빛에 말려서 바람하고 햇빛하고 이제 자연적으로 수분이 빠졌다 주축했다 얼었다 얼었다 하면서 수축되면서 이제 건조가 되는 거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곶감은 추울수록 달다고 그랬어요. 완주의 구품 중 하나인 곶감은 가을에 수확해서 깨끗한 자연 바람과 햇빛에 100일간 말리는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지는데요. 특히나 곶감 위로 뽀얗게 올라온 하얀 분은 높은 당도로 인해 만들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추울수록 달아지는 곶감의 특성으로 인해 완주의 주민들은 겨울에도 쉴 새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완주 곶감이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이게 씨가 없다 보니까 네. 이 곶감을 잘라서 보면은 네. 이 씨가 하나도 없어요. 오, 먹기 엄청 좋겠네요. 안 불편하고. 지식이 좋고 애들 먹더라도 씨에 걸릴 일도 없고. 오, 네네. 예. 그럼 이거 한번 맛볼 수 드시겠어요?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엄청 달아요. 알죠? 네, 진짜 네. 달아요. 헉, 진짜 맛있는데요? 하나 더 먹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곶감에 빠져있다 해가 저물어 곧바로 저녁 재료를 사러 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선생님, 고기 사러 왔는데요. 아, 완주 여행하러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고산시장이 한우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고기 사러 온 건데 어떤 거 먹으면 좋을까요? 그 특수 부위를 먹어야 좋죠. 특수부위 어떤 게 좋아요? 등심이라든가 채끝이라든가 갈비살이라든가 이거 모든 그런 것이지 뭐. 오.
그러면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고 싶은 거 있을까요? 부위가? 등심. 등심? 고산 한우는 청정 자연 환경에서 나고 자라 신선한 풀과 건초, 맑은 물을 마시며 자란 소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등심은 어떻게 구워 먹어야 맛있어요? 원래 숯불에다 구우면 맛있는데 숯. 캠핑 와서 숯 펴가지고 굽잖아. 아, 그래? 그럼 후라이팬에서 후라이팬에 프라이팬에다 구운 구워도 거랑 되는데 맛이 좀 덜해. 맛이 덜해요? 아, 진짜요? 완주 고산시장에 고기 유명하다고 해서 많이 사가요? 생산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 오. 고산이 유명하다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다 오다시피 하지. 아, 쉽게 그래요? 얘기해서. 그럼. 오, 잘 찾아왔네요. 아, 맛있겠다. 한 손 무겁게 저녁거리를 들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한 캠핑장으로 향합니다. 벌써 이렇게 밤이 됐어요. 제가 오늘 쉴 이곳은 고산 자연휴양림에 있는 오토 캠핑장입니다. 근데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 혼자 전세 캠핑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좋네요. 얼른 가서 텐트 칠게요. 깜깜한 어둠 속 텐트 치는 손길이 빨라집니다. 지글지글 소고기가 익는 소리에 배고픔이 더해지는 기분이네요. 드디어 시식 타임입니다. 이거 소금 같은 거 하나도 안 쳤는데도 그냥 맛있어요. 간이 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왜 사람들이 고산시장 가면은 꼭 한우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진짜 맛있네요. 배를 채우니 추위도 달아납니다. 오늘 백패킹 배낭을 메고 완주 이것저것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여기저기 유명하다는 곳들을 많이 가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몸은 피곤하지만 이렇게 소고기 구워 먹고 나니까 약간 원기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풍경과 어떤 맛있는 음식들을 접할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럼 내일 봬요. 안녕. 아름다울 내일의 여행을 위해 아쉬운 마음을 접고 아득한 텐트 속에 몸을 뉘어봅니다.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and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하얀 서리가 소복히 쌓인 아침, 상쾌한 공기와 함께 둘째 날의 여행을 마주했습니다. 입김이 나오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아침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봅니다. 떠나기 아쉬운 마음에 잠시 거닐어본 아침 산책. 하루를 깨우는 새들의 지저귀과 물소리, 산책길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모습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자연의 배웅을 받으며 특별한 여행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완주 비봉면에 위치한 선어송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150여 년의 전통을 가진 이곳은 천호산에 위치하여 병인박해로 인해 전주 습정위에서 순교하신 성인 4분과
수많은 순교자분들이 잠들어 계신 공간이라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방문할 수 있어 성지순례와 더불어 휴식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호성지 내에는 다양한 둘레길들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편백나무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편백향의 향기가 여행의 피로를 덮어주는 듯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위쪽에서 십자가가 보여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혹시 여기 어떤 곳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카톨릭 신앙이 자리 잡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을 성인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103위의 성인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 쪽 전주교구에는 7분의 성인이 계시고 그 중에 4분을 모시고 있는 그 무덤, 성인들의 무덤이 있는 성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 4분 무덤과 함께 10분의 순교자들이 묻혀 계신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에는 아무나 그냥 들어와서 방문해서 뭐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예, 누구나 오셔서 이렇게 공원처럼 바람도 쐬시고 쉬었다 가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종교 시설이니까 카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 드리고 다시 하느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공간입니다. 종교 박해라는 부당한 대우 속에서 끝까지 신념을 지켜낸 순교자분들의 무덤. 그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 공간의 무게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성당을 추천해주신 신부님의 말씀에 따라 천호성지에 있는 부활성당으로 향해 봅니다. 높은 층고와 살풋이 내려앉은 햇빛으로 인해 신비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성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저도 잠시나마 오늘의 여행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길 바라는 기도를 드려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천호성지 내에 있는 가톨릭 성물 박물관입니다. 가톨릭과 관련된 역사적 성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우연치 않게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잠들어 있는 역사만큼이나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의 고요한 분위기가 제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드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호성지의 신비로운 기운을 받아 산속에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찾았습니다. 종남산과 유봉산이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 가운데에 위치한 오성 한옥마을은 한옥고택과 전통 한옥 20여 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숙박과 카페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와, 여러분 보이세요? 이런 숲속에 이런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신기한데요. 이렇게 자갈 위를 거닐고 있자니 마치 조선시대 양반때 규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사실 저는 전주 한옥마을을 몇 번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완주에도 이렇게나 예쁜 한옥마을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혹시 완주에 이런 한옥마을이 있다는 걸 모르셨던 분들 꼭 한번 여행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네요. 전국 각지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던 한옥 고택들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재조립을 해서 만들어진 이곳은 편안한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전통적 한옥과는 다르게 건물이 위치한 높이를 다르게 하여 숙소별 공간을 나눈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잠시 마루에 걸터 앉아 바라본 풍경은 그 어떤 그림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잠시 풍경을 감상하고 이동한 곳은 한옥마을 내에 있는 작은 서점입니다. 와, 책들이 엄청 많네요. 한옥마을 옆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책방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책들이 엄청 많이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종류의 책들을 가져다 주시는 걸까요? 저희 여기는 이제 저희가 카페랑 같이 있다 보니까 커피에 관련된 그런 책들과 그다음에 저희 자기계발서 그런 것들이 같이 있고요. 그리고 작가님들, 시인분들 시집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 시인분들하고 이제 팬분들이 만날 수 있는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 고택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처음에 오시면 여기서 이제 체크인 대기 시간 동안 대기하시고 웰컴 티를 드시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 저도 독서에 빠져들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완주 대둔산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이번 완주 여행의 마지막 여행지 대둔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이 완주에 있는 대둔산은 처음 와보는데요. 엄청 유명한 산이라고 하는 것만큼 엄청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산림과 수석으로 유명한 대둔산. 투명한 창 너머로 보이는 대둔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와, 여기서 보는 산 풍경이 진짜 예뻐요. 보이세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엄청 아름답고 겨울이라 나무에 풀이 다 떨어져 있는데도 또 이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계십시오. 멀리 보이는 대둔산의 정상. 아직 소복히 쌓여있는 눈이 대둔산의 겨울 풍경을 제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곳까지 왔는데 구름다리를 건너지 않을 수가 없겠죠? 구름다리에서 보이는 풍경을 만끽하기 위해 계단을 천천히 올라봅니다. 와, 진짜 절경이네요. 외국에 온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있다. 아직 눈이 다 녹지 않아서 더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완주 여행은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빠르게를 외치는 사회 속에서 완주는 저에게 천천히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완주 여행이 저에게 참 감성이자 휴식이 되었던 시간인 것 같네요. 마지막 대둔산 여행까지 완벽한 코스였습니다. 변치 않는 모습과 새로움이 만나 생긴 또 다른 감성. 감성 속에서 느껴진 편안한 휴식이 필요할 때 배낭 하나 메고 지금 바로 완주로 떠나보세요.